안녕하세요. 유스풀물주 인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예쁜 포장법도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당첨자 사연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당첨자 발표해서 무료 꽃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이라서 그런가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이크를 좀 꽂아보고, 꽂아놓고 한번 이제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꽃은 브루트 장미입니다. 브루트 장미가 어떤 장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제 마이크 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우당탕탕입니다. 우당탕탕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하얀 약간 우윳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핑크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쵸? 핑크, 흰색 이렇게 우윳빛을 띠는 이 친구를 브루트 장미라고 합니다. 브루트 장미는 물을 먹으면 점점 얼굴이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얼굴이 작으니까 얼굴이 좀 큰 장미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브루트 장미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물올림 되면서 얼굴이 엄청 커집니다. 밑에 보통 줄기에는 가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브루트 장미 가시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밀어내도 될 만큼 깨끗한데, 이 친구를 지금 여기 밑에 잎사귀도 떼버리고 여기 겉잎도 좀 한두 잎씩 떼버릴 거예요. 겉잎도 좀 떼고 다듬어 볼게요. 잎사귀도 이렇게 떼버리고, 이렇게 잎사귀를 떼실 때 줄기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잎사귀를 떼주시는 게 중요해요. 줄기에 상처가 나면 꽃이 뭐랄까 이제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상처 나면 우리도 아프고 데일밴드 붙여야 되고 연고도 발라야 되고 하는 것처럼, 상처가 나면 꽃도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요 잎사귀만 똑똑 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똑 떼주세요. 이렇게 줄기가 싹 벗겨지지는 않도록. 그리고는 장미는 항상 겉잎이 있어요. 겉잎을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물올림 된 후기 때문에 떼버렸습니다. 물올림이 되기 전에는 떼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미리 떼버리시면 장미는 물이 올려지는 게 아니라 물 내림 현상이라고 해서 금방 후들후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꽃이 죽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물 내림 현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한번 물 내리면 사용 못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꽃 얼굴을 이렇게 꽉 신문으로 감싸가지고 물을 한 번 더 꽂아주세요. 그러면 물올림이 다시 되면서 후들후들했던 꽃잎도 예쁘고 짱짱하게 잘 살아납니다. 요렇게. 위에 잎사귀를 다 떼버리시면 안 예쁘잖아요. 겉에 잎사귀를 한두 잎, 맨 위쪽은 좀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많은 걸 밑에는 좀 떼버리시고 위에 한두 잎 정도, 저는 이 정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겉잎을 떼버릴게요. 이렇게 겉잎 떼버리고, 지금 브루트 한 단에 10송이 있는 걸 제가 가져왔고요. 요거 가지고 오늘 예쁘게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장은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좀 더 아래로 비춰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요거 한 줄기 마저 떼겠습니다. 꽃을 다듬을 때 저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잡념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요거는 이거 좀 밀어버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리고 보다 보면 상당히 예뻐가지고 빠져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지금 비닐 안에다가 넣어뒀고요. 오아시스에다가 꽃을 한번 꽂아볼 거예요. 꽃 가위를 준비하고, 내가 총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가늠하셔야 돼요. 요게 꽃이 기니까 나는 길게 사용할 건지 짧게 사용할 건지 정하신 다음에 저는 한 요 정도 사선으로 잘라서 오아시스에다가 꽂아줄 겁니다. 오아시스에다 꽂아주실 때는 꽃다발 모양 맨 뒤에부터 앞에까지 내가 어떻게 담을 건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도 꽂고, 가운데도 하나 키가 좀 더 낮게 꽂아볼 겁니다. 이렇게 키가 전부 다 달라요. 왜냐하면 키가 전부 다 똑같으면 앞쪽에 있는 꽃들이 뒤쪽에 가리거나 뒤쪽에 있는 꽃들이 앞쪽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너무 층층층층층층 계단 세워서 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뭐랄까요? 규칙적인 것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서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앞에 한쪽 꽂아주고 이것도 길게 한번 꽂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꽂았어요. 10송이를 꽂아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줬습니다. 비닐을 위로 올려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브루트 한 다발을 포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 다 만든 거 한쪽에다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예쁜 모양이 나왔는지를 한 번 더 보신 다음에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한번 가늠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한 다발을 잡아도 예쁜 모양으로 잡힐 것인가 한번 보시고 내가 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포장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속지로 사용되는 부직포입니다. 부직포는 잘 잘라지는 가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요 가위는 일반 가위보다 좀 다르게 왜 끈적이가 남지 않는 가위 있어요. 요 가위가 가장 부직포가 한 번에 쭉 밀어져서 좋더라고요. 두 번째 2장만 사용하겠습니다. 포장비 많이 사용하면 환경에 나쁘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2개 사용하고 오늘은 예쁜 핑크빛 포장지 사용해 볼게요. 요거 거치대가 자꾸 넘어지죠? 이렇게 핑크빛, 얘는 지금 보라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감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지는 어떤 분들은 꽃다발 크기를 가늠해서 자르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자르지는 않고 폭이 너무 크지 않도록만 자릅니다. 이렇게 보통 3장에서 4장 정도 사용하시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폭이 좀 좁은 거 아니야 하게 잘라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지를 아끼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라진 플로드지는 잠시 뒤로. 요 부직포 속지를 한 장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 올려가지고 한번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요거 한 장은 뒤로. 자, 요 한 장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뒤에다가 받쳐줄 거예요. 꽃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너무 뒤에가 높으면 꽃이 너무 가려지니까 요 정도 살짝 속지가 보일 수 있도록 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바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전에 한번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길쭉하게 놓고 비스듬하게 접어서 앞바지에다가 주름을 넣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잡아 올려서 내 포장지 꽃다발이 예쁜 모양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플로드지를 옆으로 놓고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제가 작게 잘랐기 때문에 제일 모서리 쪽에다가 꽃다발을 갖다 놓으시면 좋아요. 제일 모서리 끝에요.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 올립니다. 반대쪽이 상당히 길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려서 이렇게 갖다가 옆에다가 살짝 대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훨씬 자연스럽게 꽃다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까 됐던 부분 쪽으로 접어 올려서 앞바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반대쪽은 그대로 살려두시고 가운데를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꽃 얼굴 머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꽃다발 머리가 내 마음에 드는지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오아시스 가려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볍게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굵은 리본을 한번 달아볼게요. 이 리본은 상당히 굵기가 굵어요. 이 굵은 리본은 약간 재질이 종이처럼 생겼는데 이 종이 재질을 충분하게 잘라주시고 이거를 여기 리본 자리에다가 둘러줄 겁니다. 리본 자리에 꽉 둘러주시고 내가 묶어줄 거예요. 오른쪽이 위로 가도록 이렇게 접어 올려서 그대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서
한쪽 리본만 만들어주시면 훨씬 편하고 훨씬 내추럴한 리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끝에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자, 그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좀 올려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짜잔! 브루트 잎사귀가 꼭 소재를 넣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렇게 뾰족뾰족 산을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꽃다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밑에 길이감도 맞춰주시고 밑에가 너무 짧게 남지 않도록 밑에가 충분한 길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리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브루트 장미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 어렵습니다 하시면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브루트 장미를 포장해 보면서 오늘의 사연 당첨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이에요. 유수풀물 네이버 카페에서는 항상 그 사연 저장소 카테고리에서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꽃이 필요한 사연은 사실은 어디든 있잖아요. 누구를 응원하고 싶거나 누구를 좀 보고 싶거나 그 다음에 누구를 축하하고 싶거나 하는 어디 전국 어디든 제주도 도서상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니까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연고 없는 타지에 와 산지도 벌써 7년이 됐어요. 처음엔 아는 사람이라고는 남편밖에 없고 남편 없는 시간에는 반려묘와 집에서 시간 보내기가 일쑤였는데 요즘에는 동네 친구들도 몇 명 생겨서 점심 약속도 종종 있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어도 지금은 아주 잘 적응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연고 없는 타지로 이사 가는 친구가 있어서 꽃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이 친구와 저는 어리지만 마음이 잘 맞고 통하는 게 많아서 서로 친구가 됐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집에 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친구였는데 남편분 직장 때문에 이제 멀리 이사 간다고 하네요. 어떡해요. 사연 쓰신 분도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이사갈 집에 가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은 어색할 그 새 집에 이쁜 꽃으로 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을 적어주셨어요. 타지에 가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는 원래 3살 때부터 안산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작업장도 안산입니다. 유수풀물 작업장이. 안산이 너무 익숙하고 편한데 타지에 가서 산다고 하면 정말 낯설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연 적어주신 분도 타지에 오셔가지고 벌써 7년이나 되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지 않았을까? 근데 적어주신 것처럼 모든 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적응을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친해지신 친구분이 또 떠난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예쁜 꽃 전달할 수 있도록 유수풀물 카카오톡 채널 알고 계시죠?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꽃을 예쁘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사연 저장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이버 카페 유수풀물에 놀러 오셔서 많은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예쁜 그리고 오늘 말고도 이번 주 내내 예쁨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